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러기드컴 보안 강화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나온 박양수 차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GMS 디지털 인더스트리 사업부에서 러기드컴 제품을 담당하고 있으며 필드 어플리케이션 컨설턴트 FEC라는 직무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께 제품에 대한 프리세일즈 및 애프터 세일즈 그리고 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는 저희 주력 제품인 로스 제품을 기준으로 고객사에서 보안 강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설정들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젠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금일 데모에 사용될 로스 제품인 RST2228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은 저희의 가장 레이티스트 19인치 렉 타입 장비로서 기존 주력 제품인 RSG2488을 대체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이며 향후 한국 시장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발표한 주요 통신 기반 시설 기술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법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어떻게 이것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취약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로스상에서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실제로 제가 장비에서 설정하고 각 기능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데모로 구현하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RST2228 제품입니다. 참고로 2228P는 PoE 지원 모델이며 혹시 PoE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무선 AP 혹은 IP CCTV와 같은 별도 전원은 필요하지만 전원 공사가 어려운 곳에 설치되는 소형 단말의 경우 PoE, 파워 오버 이더넷을 통해 손쉽게 인스톨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현장에서 고객이 직접 모듈 교체가 가능한 제품이며 IEEE 1588 혹은 PTP라고 불리는 시각 동기화 기술을 포함하고 최대 10G까지 지원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세한 스펙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품은 2018년에 출시되었고 국내 시판은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캐마 테스트가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국내 프로모션은 준비 중에 있으며 조만간 캐마 테스트가 완료되면 향후 저희 러기드컴의 주력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들은 두 가지 옵션으로 구성이 가능하며 LED 판넬 기준으로 해당 판넬이 통신 포트 쪽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파워 서플라이 쪽에 위치하도록 고객 편의에 따라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른 기능을 좀 더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oE 기능을 지원하며 PoE 모델의 경우 별도 파워가 필요합니다. PoE 모델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릴레이 포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외관 함체는 아연 도금강으로 제작되어 있어 러그드한 환경에서 운영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LED 판넬부에는 USB 콘솔 포트와 CLP 슬롯이 있습니다. CLP는 데이터 백업 및 라이선스 보관용으로 사용되는 옵션 슬롯입니다. 기존 다른 로스 제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레인지의 파워 인풋이 가능하며 최대 10G까지 지원 가능한 넷포트가 있습니다. 물론 10G 포트에 대한 니즈가 없을 경우에는 원지 SFP를 사용하여 원지 포트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통신 슬롯에는 총 6개의 넷포트 통신 모듈이 지원 가능하며 AC, SFP 타입의 파이버, RJ45 타입의 코퍼 인터페이스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로 10GBps 업링크가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대용량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후 고객의 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 모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고객이 모듈만 별도로 구매하여 직접 교체할 수 있는 필드 리플레서블 모듈러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향후 전력통신망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IEEE 1588 혹은 프리시전 타임 프로토콜, 즉 PTP 기능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여타 러기드컴 장비와 마찬가지로 전력, 통신, 오일앤가스 등 러그드한 환경에서 동작 가능함을 증명하는 다양한 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력 제품인 RSG2488과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RST2228 개발 배경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RST2228은 RSG2488의 기능 중 실제 현장에서 혹은 고객이 필요한 기능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능은 일부 감소하였으나 대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트 타입의 경우 기존 제품이 매우 다양한 인터페이스 타입을 지원하는 반면 새로운 제품은 RJ45, AC, SFP 타입만 지원 가능하며 IEEE 1588의 경우에도 TC, 즉 트랜스페런트 클락만 지원 가능합니다. 매니지먼트 포트의 경우에도 RSG2488은 매니지먼트 포트가 별도로 있었던 반면 RST2228은 이 부분을 없앴고 파워 서플라이의 핫스왑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메모리 카드도 기존 마이크로 SD에서 지멘스 제품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CAP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RSG2488을 사용하셨던 분들께서 주셨던 피드백 가운데 하나가 모듈을 현장에서 교체하기가 쉽지 않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RSG2488의 경우 해당 모듈을 탈착하기 위해서는 모듈 상부에 있는 나사를 풀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렉에서 장비를 언마운트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RST2228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모듈 전면부에 나사가 있어 언마운트 없이 쉽게 교체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RSG2488과 RST2228의 모듈은 서로 호환이 불가합니다. 그렇다고 RSG2488이 페이즈 아웃이 되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RSG2488은 저희 러기드컴 로스 제품 라인 중 가장 하이엔드급 제품으로서 PTP 모듈과 다양한 PTP 클락 모드를 지원하며 파워 핫스왑이 가능하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지원합니다. 다만 고객이 앞서 언급드린 RSG2488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고 모듈 교체가 용이하며 텐지 포트도 지원 가능하고 로스 제품의 가장 최신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RST2228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히 금일 데모로 보여드릴 장비 소개를 드렸고, 그럼 본격적으로 주요 통신 기반 시설 기술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통신 기반 시설 기술적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법은 기존에도 있어 왔던 기준이며 가장 최근 2017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 관리 기간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9조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신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그리고 매년 취약점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주무기관에서는 산하기관의 운영 상태를 점수화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도 해당 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냐는 컨설팅 문의가 종종 왔었고 금일 발표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목적을 살펴보면 기반시설 강화를 위한 기술적 안내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정보보호 담당자가 주요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서버, DB, 제어 시스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가 정리되어 있으나 저희는 금일 이 중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볼 예정입니다. 아울러 해당 기능 설정만으로 보안이 완벽하다 말하기는 어려우며 본 자료는 보안의 3요소, 즉 기술, 관리, 물리 보안 중 기술과 관리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레이어 2 스위치 위주로 작성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트워크 장비 취약점 분석 및 평가 방법은 총 5개의 관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정 관리, 접근 관리, 패치 관리, 로그 관리, 그리고 기능 관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요도를 고려하여 상, 중, 하로 구분을 하였으며 총 38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일 발표는 이 중 레이어 2 장비인 로스에서 지원 불가한 기능은 제외하고 고객사에서 자주 문의 주시는 항목들 위주로 실제 장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정 관리 부분입니다.
계정관리 부분은 주로 패스워드에 대한 내용과 사용자별, 명령어별 권한이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발표는 먼저 해당 항목을 살펴본 후 추후 데모를 통해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패스워드 설정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장비의 경우 대부분 초기 설정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매뉴얼을 통해 쉽게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 값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이 가능한 취약점이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 계정을 변경해줘야 합니다. 로스의 경우 초기 계정은 어드민으로 되어 있으며 장비 접속 시 레치드 알람을 통해 패스워드 변경 전까지 계속적인 알람을 뿌려줍니다. 두 번째는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부분입니다. 단순한 패스워드는 공격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유추가 어렵고 무차별 대입 공격에 대비 가능한 복잡성을 가진 패스워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로스의 경우 최소 길이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8자 이상으로 지정합니다. 또한 계정에 포함된 4개의 연속된 문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하나 이상의 문자 그리고 숫자를 사용해야 하며 특수 문자도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4개의 연속적인 패턴은 사용이 불가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알람을 계속 발생시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용입니다. 패스워드가 평면 저장 시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로스 장비의 경우 기본적으로 config 파일에 저장 시 암호화하여 저장이 됩니다. 이는 시스코 장비 기준으로 시크릿 명령어를 적용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사용자 명령어별 권한 수준이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스의 경우 게스트, 오퍼레이터, 어드민 3개의 권한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게스트의 경우 뷰만 가능하며 오퍼레이터의 경우 뷰와 일부 로그 및 알람, 일부 베이직 컨피그레이션 수정이 가능합니다. 어드민 계정은 모든 기능에 대한 설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계정입니다. 각 계정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어를 접근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는 유저 가이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카테고리인 접근관리 부분입니다. 접근관리의 첫 번째 부분은 VTY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텔넷 혹은 SSH 접속을 의미하며 접속 시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의 경우 레이어 2 장비이다 보니 IP 기반의 접근 제한은 불가하지만 세션 허용 단말수를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텔넷은 최대 4개의 동시 접속 세션 허용이 가능하며 불필요시 서비스를 디세이블드 할 수도 있습니다. SSH의 경우 역시 최대 4개의 동시 접속 가능하며 텔넷과는 달리 디세이블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특정 IP 기반의 접근 제어가 필요하다면 레이어 3 장비인 록스 장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접근 관리의 두 번째 부분은 세션 타임아웃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영자가 장시간 자리를 비울 경우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장비에 접근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큰 보안 취약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션 아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로스 장비의 경우 최대 60분 단위까지 설정이 가능하며 디세이블도 물론 가능합니다. 기본값은 5분입니다. 접근관리 세 번째 파트는 VTY 접속 시 안전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텔넷의 경우 통신 시 암호화되지 않고 평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스니핑에 굉장히 취약한 프로토콜입니다. 따라서 텔넷 사용은 최대한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SSH 접속을 권고드립니다. 네 번째 부분은 불필요한 보조 입출력 포트 사용 금지 부분입니다. RST222-8의 경우 콘솔 외에 별도의 CLP 포트가 있습니다. 해당 포트는 운영 시 컨피그 백업과 라이선스 정보를 보관하는 인터페이스인데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포트 사용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근관리 마지막 부분은 로그온 시 경고 메시지 설정 부분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의도를 가지고 하던 혹은 모르고 접근하던 최초 접속 시 해당 시스템 접근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띄움으로써 악의적인 행동에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문구는 없으며 각 조직에서 필요한 적절한 문구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로스의 경우 장비상에서 직접 배너 메시지를 작성할 수도 있고
혹은 txt 파일로 작성하여 업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패치 관리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많은 고객분들께서 패치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패치를 안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면 지금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쓰고 있는데 뭐하러 해야 하느냐, 혹은 작업 계획서 만들고 검토하고 에이 그런 거 나는 귀찮다 하고 하시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사는 패치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도 하고 성능을 개선시키기도 합니다만 이 외에도 보안 취약점에 대한 개선이 항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것이 항상 창과 방패 같은 것이어서 새로운 공격이 계속 출현하고 있으며 벤더사에서는 패치를 통해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분들께서는 특히 주요 기반 설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패치 작업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로스 펌웨어 릴리즈 노트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통 대상 장비, 개선된 기능 등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로그 관리 부분입니다. 그중 첫 번째로 원격 로그 서버 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장비의 내부 버퍼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이드에서는 별도의 로그 서버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SIEM을 통해 운영 중인 여러 장비들의 로그를 통합하고 로그 간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예비 정비 등에 활용하는 기술들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스의 경우 최대 5개까지의 시스로그 서버 연동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로깅 버퍼 크기 설정입니다. 로깅 버퍼가 너무 작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저장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적정하게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스의 경우 syslog.txt 파일에 모든 로깅 정보가 저장되며 버퍼 사이즈는 고정값으로 약 2MB의 용량의 로그 저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정책에 따른 로깅 설정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관리적인 부분과 좀 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조직에서 원하는 혹은 필요로 하는 로그 정보에 대해 일단 정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후 해당 로그에 대한 동급을 정의함으로써 가이드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수신하고자 하는 로그에 대한 등급은 사용자 의도에 맞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로그 관리의 네 번째 부분은 NTP 서버 연동입니다. 여러 장비의 로그를 관리할 경우 장비 간 시각 동기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정상적인 로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이드에서는 NTP를 통한 시각 동기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로스의 경우 NTP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참고로 러기드컴 제품 중 RSG2488, RST2228, RSG910C 등 최신 제품들은 가장 정교한 시각 동기화 방식인 IEEE1588도 지원합니다. 로그 관리의 마지막은 타임스탬프 로그 설정입니다. 로그 분석을 위해서는 해당 로그가 발생한 시점이 표시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로스의 경우 디폴트로 타임스탬프가 찍혀 표시되며 해당 로그의 이벤트 등급, 장비 온도, 해당 로그의 상세한 내용 등이 표시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능 관리 파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SNMP 서비스 확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SNMP, 즉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은 장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가장 범용적인 프로토콜로서 현업에서 정말 많이 쓰시는 프로토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NMS 등 SNMP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굳이 해당 프로토콜을 이네이블하여 도스 공격 및 스니피 공격을 할 여지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기능 관리의 두 번째는 SNMP 커뮤니티 스트림 복잡성 설정입니다. SNMP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 커뮤니티 스트링 값을 맞춰줘야 하는데 많은 네트워크 장비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프라이빗이라는 스트링 값을 디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해당 값을 설정하여 정보를 도청해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디폴트 값이 아닌 복잡도가 높은 커뮤니티 스트링 값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SNMP ACL 설정 관련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로스의 경우 레이어 2 장비이기 때문에 ACL을 통한 접근 제어는 불가합니다. 다만 통신 가능한 대상 장비의 IP 어드레스를 정의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도 역시 SNMP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중 SNMP 커뮤니티 권한 설정에 관련된 내용으로 SNMP는 서버로 하여금 정보를 단순히 읽기만 허용할 수도 있고, 즉 리드 온리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읽고 쓰기 모두를 가능하도록 리드 라이트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 예를 들면 NMS 서버가 단순 정보를 가져가서 표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장비에 접근하여 설정을 변경하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TFTP 서버 차단입니다. TFTP 서버의 경우 인증 절차가 없고 평문 통신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능은 디세이블로 운영하거나 ACL을 통해 통제하는 것이 권고되며 로스의 경우 이중 디세이블 방식만 적용 가능합니다. 5.8은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의 셧다운 설정입니다.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누군가가 케이블을 꽂아 손쉽게 해당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빠른 장애 복구를 위해 모든 포트를 활성화해 놓지만 이는 보안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포트는 디세이블로 설정하시길 권고드리며 좀 더 확실하게는 포트 락커 등을 통해 해당 포트를 물리적으로 막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5.11 웹서비스 차단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장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관리용 웹페이지의 경우 웹 취약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을 차단하거나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로스의 경우 디세이블 설정도 가능하며 동시 접속의 경우 최대 4개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DP 서비스 차단입니다. CDP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스코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입니다. 아마 본 가이드가 시스코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런 항목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로스는 CDP는 당연히 지원하지 않지만 LLDP와 같은 표준 디스커버리 프로토콜과 ICDP라는 러기드 컴 프로프라이터리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이런 프로토콜들을 통해 운영적인 네트워크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해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해킹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설정 등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프로토콜을 디세이블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항목을 실제 장비의 어느 부분에서 확인하고 어떤 값을 변경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데모를 보여드릴 장비는 당사의 최신 19인치 렉 스위치인 RST2228 제품이며 로스는 가장 최근 릴리스된 5.4.2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로스 버전에 따라 기능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장비의 IP는 디폴트 IP인 192.168.0.1의 24비트를 사용할 예정이며 매니지먼트 PC는 192.168.0.10의 24비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